예, 안녕하세요. 저는 진실 가수 제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닉네임이 제노라는 이름으로 그 앨범 음반을 3장을 냈고요. 지금은 뭐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SNS를 통해서 진실 가수 제노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음악이 장르는 이제 힙합인데 이 가사가 이런 여러 가지 진실, 감춰진 진실에 대한 그런 폭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집부터 해서 2집부터 3집부터 해서 제가 초지일간 가져가는 이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가 바로 그 진실과 관련된 것, 그리고 우리들이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 우리들이 실제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떤 제도화된 그런 시스템 안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안에서밖에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주류 언론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에만 익숙해져 있고 그 외의 내용들, 교과서에 다루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등한시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수능을 잘 보고 아니면은 무슨 공무원 시험을 보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 안에 있는 교육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탈피하고 우리가 그런 어떤 진실에 대한 그런 갈망과 우리가 깨어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글로벌 리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딥스테이트 글로벌 리스트. 이 사람들에 의해서 좀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저도 그 1집 앨범이 2017년도에 나왔는데 2집에 2018년도 이제 매해 이제 앨범을 냈어요. 제가 이런 주제들을 여러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솔직히 기존의 역사나 과학이나 의학과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이 춘천 중도 유적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활동을 하는 중에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라는 것을 제가 조금 알아보고 바로 저는 깨달았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어떤 우연이나 어떤 사고가 아니라 아니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이거를 훼손하고 이 어떤 문명 유적을 은폐하려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다루는 그 주제랑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거의 확신하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춘천 중도 유적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사와 뭐 우리의 유적을 지키는 것도 되지만은 단지 우리의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그런 어떤 유적을 지키는 것을 떠나서 이 전 세계 인류의 어떤 해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방이나 어떤 깨달음? 이것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 인류 시원의 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그 춘천 중도의 유적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전 세계에 뭐 유네스코 어떤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전 세계인들이 여기 관광지로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면서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이걸 연구하면 할수록 어떤 고대사나 어떤 인간의 어떤 문명이 탄생되는 그런 과정들이 밝혀지고 어떤 잘못된 역사들이 다시 쓰여질 수 있고, 그걸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기존의 이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뭐 영국의 뭐 멀린사나 뭐 이런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어떤 자본가들의 세력이 어떤 한국 정부와 결탁을 한 것인지 정확히는 그 내막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레고랜드를 건설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운동을 하시는 많은 그 선배님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 저도 제일 젊은 편이거든요. 막내라고 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사실 이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 40대, 20대, 30대, 40대 그 모든 층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왜냐면은 우리의 유산이니까는 이것은 어떤 남녀노소로 치부될 그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가져서 좌우로 치우쳐서도 안 될 것이고 모두가 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딥스테이트가 사실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미국의 CNN이나 아니면 지금 폭스뉴스나 그 주류 언론에서도 지금 딥스테이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 CNN인지
MSNBC인지 제가 확인은 기억 안 나는데 그 딥스테이트 관련해서 그 CNN 주류 언론의 기자가 책까지 냈어요. 책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음모론이 더 이상은 아니고, 왜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어떤 이 음모론을 수면으로 좀 끄집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국민의 반 이상은 이걸 음모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미국 국민의 거의 한 8, 90% 정도는 이 주류 언론을 믿지 않는다는 설문 조사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걸 음모론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음모론으로 추구하는데, 이 음모론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컨스피러시 티어리라는 것이 사실은 그 CIA에서 만든 말이거든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었을 때 너무나도 의혹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총이 그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쏜 그 각도라든지 이런 게 그 위치랑 과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았고, 그 수상한 사람들이 뭐 우산을 편다라든지 여러 가지 오스왈드의 그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의혹들이 많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어떤 의문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것을 하나로 그냥 막기 위해서 음모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처음으로. 그때부터 어떤 이런 제가 말씀드린 딥스테이트가 어떤 작전을 하면은 반대하는 진실의 목소리들을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면서 이게 막아왔었습니다. 여지껏. 그것은 이제 9.11 테러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사건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딥스테이트란 사람들이 일으킨 작전들이, 그걸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다 음모론으로 묵살됐는데, 9.11 테러도 사실 과학적인 증거가 너무도 많아서 이거를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오히려 좀 바보가 돼버리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왜냐면은 그 무너진 건물들이 폭파 해체 작업처럼 무너졌거든요. 비행기랑 부딪힌다면 불가능한 것이고, 이 철근이 이렇게 칼로 잘라낸 것처럼 잘려져 있었어요. 그 무너진 건물에서. 그리고 아무런 충격이 없었던 7번 빌딩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비행기가 없는 영상이 또 다른 일반 사람이 찍은 그 카메라에 찍히기도 하였고, 그리고 많습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증언도 많고 증거도 많고, 그리고 과학자 뭐 이런 엔지니어들의,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음모론이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묵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하면, 지금 뭐 우파 정권이 됐든 좌파 정권이 됐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정권이 바뀌어도 이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가 이렇게 파괴되는 게 멈추질 않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때문에 이게 됐다고 생각하고 문재인을 찍어줬더니 그렇지. 똑같아요. 바뀌질 않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어떤 어젠다를 추진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더 이상 협력하지 말아라라고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진보 정권에서 잘못을 하면은 보수 정권이 다시 집권을 하고, 그리고 보수 정권이 잘못하면은 진보 정권이 다시 접근하고, 투표로서 사람들은 어떤 응징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것이 좌우에 다 돈을 대는 그 딥스테이트 세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 돼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분열이 될 뿐이에요. 서로 좌에서는 우를 욕하고 우에서는 좌를 욕하고. 그래서 우리는 분열되면 안 되고, 이런 정치 공작이죠. 뒤에서 공작을 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이제는 명확히 국민들이 인지를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아닌 건 아니다, 잘한 건 잘한 거다, 이게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이 한 일과 그걸로 평가를 해야 우리가 주권을 찾을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정치인들이 독자적으로 그냥 한단 말이죠. 이런 외세랑 어떤 결탁해서 하는 것도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화 유적인데. 레고랜드. 예, 레고랜드 공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딥스테이트에 대한 것은 너무도 많지만은 그 제가 잠깐 설명해드린 그런 몇 가지 사건만 조금만 공부해 보셔도 이 실체가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깨어났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그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 다루는 것조차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은 다루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편향되게 이렇게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는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론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레고랜드 이 춘천 중도 유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자, 이것이 그냥 유적이 나온 것 아니냐, 유적이라는 건 어차피 지나간 유산일 뿐인데 그게 뭐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지금 뭐 레고랜드를 지어가지고 관광 사업을 하면 더 잘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은 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겁니다. 자, 레고랜드로 어떤 관광 사업을 유치한다. 레고랜드 다른 곳에 지으면 됩니다. 다른 땅에다가. 왜 굳이 이 춘천 중도 이 유적이 나온 곳에 짓느냐는 그 말이죠. 그게 저희가 레고랜드 다른 데 지으면 됩니다. 굳이 왜 여기다 짓냐는 거죠. 유적 위에다가. 그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유적을 만약에 이 선사 유적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개발한다면은 관광적으로도 더 수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봤을 때 스페인의 무슨 그 발렌시아의 이런 오래된 유적이라든지 그리고 뭐 페루의 뭐 마추픽추 같은 데 갔을 때 관광객들이 이렇게 입장료도 내지만은 거기로 가는 버스도 내고 그게 비싸요. 또 왜냐면은 이런 어떤 그런 개런티가 붙기 때문에 관광 수입으로 그 나라는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시 주민들이. 이 춘천 중도 유적이 그렇게 오래된 문명이라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안 가진다 하더라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역사학자부터 해서 뭐 고고학자부터 해서 분명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엄청난 부가가치 산업과 관광 산업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춘천으로 오는 버스, 예를 들어 중도로 가는 버스 같은 것을 좀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다른 어떤 버스보다도.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오래된 유적지들은. 근데 레고랜드를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레고랜드를 가기 위해서 한국을 올까요? 여행을? 아니, 한국에 가면 한국의 고유의 문화를 보기 위해 갑니다. 저는 뭐 중국이나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해봤지만 저는 무슨 그런 시가지의 어떤 빌딩, 아니면 쇼핑몰 이런 데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고유의 어떤 유적을 보는 것이 저는 그 나라를 여행하고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레고랜드를 가기 위해서 한국에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 왔다가 레고랜드를 뭐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오는 목적은 아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은 한국의 고유의 유적을 보길 원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중도 유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복궁이나 뭐 창덕궁이나 서울에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뭐 경주에 있는 첨성대나 이런 유적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어떤 유적으로서의 가치나 어떤 역사적인 이런 유물로서의 가치나 고고학적인 의미나 여러 가지 모든 종합적인 면에서 이 춘천 중도 유적만한 유적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저는 그건 확신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거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게 비상식적인 일이라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정부의 어떤 친정부적인 성향인 분들이 우리가 단순히 정부에 반대하는 무슨 반정부주의자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금 정부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이 유적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전 국민이 똑같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유적을 지키고 우리가 몰랐던 어떤 역사의 진실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다방면에서 이 유적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음악에 대해 잠깐 그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을 알리는 그런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에 사람들을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을 제가 써가지고 공연도 하고 CD 같은 것도 찍어서 사람들에게 뭐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 음악을 하기 전에 이런 어떤 진실에 대한 책들, 절판된 책들이 많거든요. 이런 진실을 얘기하는 책들이 재출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제목 자체가 검열이 돼서 재출간이 안 돼가지고 안 나오는 책들이 많거든요. 그런 책들을 제가 이제 희귀 책들을 이제 좀 비싸게 주고 사서 이제 읽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원래 이제 음악을 2009년도부터 했었는데 음악을 한동안 좀 쉬었는데,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음악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가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랑 얘기나 지금
일률적인 그런 가사, 그리고 뭐 아니면 우리 아이돌들 솔직히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뜻이. 그냥 한번 듣고 말 그런 노래들, 사실 이 노랫말 가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에 그 사람의 어떤 사상과 이념과 그리고 어떤 혼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작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작가의 생각이 묻어나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악 자체의 선율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연주곡이 아니라 노랫말이 들어간, 가사가 들어간 곡이라면 그 가사의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쓰는데 이제 심혈을 기울여 썼고, 여기에 내용들이 주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깨우치고 어떤 진실을 사람들이 알고 스스로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스로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누가 가르쳐줘 가지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일방적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읽은 이런 책들도 읽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의 시스템이 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부터 해서 내가 혹시라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땅이 이렇게 넓은데 왜 내 땅은 1평도 없는가,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파고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어떤 노예로서 착취당하는 한평생 일만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귀한 영혼의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길 바라고 그것을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딥스테이트는 약간 그 포괄적으로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아까 말씀한 프리메이슨도 있을 수 있고, 미국의 CIA도 있을 수 있고, 모사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외교 평의에서 CFR, 빌더버그, 이런 조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포괄한 단어가 딥스테이트거든요.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 정부다, 그림자 정부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걸 딥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소수의 어떤 가문들이 있겠지만, 로스차일드나 록펠러 가문이 있겠지만, 그 밑에는 이제 하부 조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있는 조직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빌더버그나 이런 어떤 삼극회, 이런 조직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 조직들이고, 이 금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서 사람들을 부릴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1700년대 후반부터 해서 이제 식민지를 그들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사람들이 동인도 회사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배를 타고 침략을 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한테 그 나라를 수탈해 갔죠. 사실 자기들의 물건을 팔게 하고, 거기 있는 걸 아니면은 무기 같은 걸로 이렇게 협박을 해서 거기 자원을 뺏고, 그래서 그때 한창 그런 어떤 제국주의 같은 그 식민주의 그런 국가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주로 유럽의 국가들이 대영 제국이라는 것도 그때 탄생을 했죠. 그래서 호주부터 해서 지금도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그런 영국의 그런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나라에 어떤 정체성이 없는 나라들이 많아요, 지금 전 세계에. 그래서 그 대표로 꼽자면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식민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나라잖아요. 이건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운 내용이고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서 그 사람들의 총을 겨눠가지고 수탈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각 나라에 다 군대가 있고 주권이 있고 어떤 전쟁으로서 무력 침략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국제법 같은 게 다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이런 다른 경로로, 불법 경로가 아닌 이런 어떤 편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 나라를 침탈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자본을 이용한 문화 침탈입니다. 이거 우리 예를 들자면은 그 IMF 때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런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의 손안에 기업들이 많이 넘어가고, 사회 기반 시설들도 공기업들이 그 사유화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에서는 이 주식회사가 있다고 치면은 거기서 대주주의 힘이 가장 세죠.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힘이 가장 센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주식회사의 논리로는. 그 우리나라도 실제로 대통령도 있고 정부도 있고 정치인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나라의
어떤 기반 시설이나 기업이나 이런 걸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외국인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 사람 힘이 더 세겠죠. 그 자본주의의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런 자본을 이용해서 이 나라를 수탈하고 침탈할 수 있다. 그건 우리 시민들의 눈에는 안 보이겠죠. 안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그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도 유적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이 나라를 내가 침략했다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나라를 침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자본을 이용해서 뭐 어떤 얘네들이 얘네들도 돈을 벌게 해주고 우리도 돈을 벌고 어떤 아니면은 이 나라의 국가 기반이나 정치인들이 어떤 그들의 금권보다 더 훨씬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유로 이 나라의 이런 자기들의 그런 문명을 그 어떤 놀이공원 같은 걸 뭐 이렇게 짓게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이 있다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뒤에서 어떤 협약이 있었는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돈이 있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힘이 센 건 그거는 명백한 사실인데 그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본가나 금융과 딥스테이트들과의 연관관계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봐야 되고 그것이 이제 그런 식의 문화 침탈이라고 말씀드린 역사 침탈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자면 단순히 옛날에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제국주의자나 이런 어떤 그 나라를 식민화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굳이 왜 우리나라 땅의 중도에 와서 왜 그랬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외국이나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그 고유의 그 나라 고유의 민족성이나 어떤 문화나 역사라는가 거의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남미 쪽도 다 신흥 국가들이고 뭐 미국 같은 나라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시아 쪽에서도 거의 없어요. 이런 오랜 역사나 어떤 그 나라만의 고유의 어떤 민족성이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느 정도 국민들이 어떤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어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뭐 반만년 역사라는 정도 그리고 단군 조선부터 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역사가 어떤 찬란한 문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대강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것조차도 어떤 우리가 일제 그 침략기에 그런 식민 사관이 심어지면서 굉장히 축소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의심. 왜 이 한반도에서 외세 침략을 계속 받던 민족이 어떻게 뭐 5,000년 그거보다 더 긴 만년 이런 세월 동안 그 민족의 고유의 언어랑 어떤 문화를 이렇게 간직할 수가 있는가? 사라지지 않고 이 민족이 그런 맨날 침략만 받던 민족이 맞는가를 그거를 저는 굉장히 큰 의심이 들고요. 이 중도 유적은 그 우리의 역사 참된 역사의 어떤 그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열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됐을 때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어떤 세계 질서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패권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 뭐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만약에 나라 국가로 따지자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쪽 강대국들 물론 그 강대국들을 조종하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계 질서를 우리 한국이 어떤 우리의 역사를 되찾고 우리의 민족성을 되찾음으로 인해서 그 세계 질서를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돈 때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돈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우리의 문화나 민족성이나 역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런 어떤 말살 작업이죠. 계속 우리를 식민화하기 위한 그런 그래서 제국주의의 침탈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중국은 뭐 동북공정해서 우리나라의 고구려의 역사나 뭐 발해 역사를 자기들 역사로 편입하려고 하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일본도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기들 교과서나 이런 역사 같은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오히려 한국은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더 축소시키고 계속 우리가 침략을 당했다라는 걸 강요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역사를 더 심도 있게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답이 사실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일제 침략을 당하고 그런 식민 지배를 받아오는 기간 동안 역사가 조작이 되었고 그때 살아남은 학자들이 거의 이제 식민사학을 공부하고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학자들만 살아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게 그거죠. 식민사학을. 그래서 계속 그걸 배운 사람들이 또 가르치고 이게 전해지다 보니까 그게 하나로 굳어져 버려서 그게 우리 역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역사 뭐 대안 어떤 그것을 대안으로 하는 다른 역사들은 그 기존의 주류 그런 그 사관을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 어떤 이런 학계에서 좀 왕따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는 현실이죠. 현실이 그들이 기득권이 돼버렸어요. 이런 식민 사학자들이. 그래서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학계를 잡고 있는 한.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걸 좀 거부하는 움직임이 대규모적으로 깨어남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게 어떤 시스템이 돼버렸거든요.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 때문에. 그래 그것이 이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중도를 알게 된 것은 뭐 한 3년, 3, 4년 정도 됐는데 제가 중도에는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저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악 작업도 하고 다른 공연이나 시위도 하다 보니까 중도에는 이제 많이는 못 오다가 작년 8월 15일 날 광복절 그 문화제 때 이제 처음 와가지고 중도 문화제. 중도 문화제 때 광복절 중도 문화제 때 그때 저기 그 명동시장이죠. 거기 한복판에서 이제 제가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도 유적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새내기지만은 그 제가 이제 공부했던 거랑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빠르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중도 유적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여기서 아마 가장 젊을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어떤 자기 취직이나 아니면 자기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뭐 게임에 빠져 있든지 좀 이런 역사나 우리 민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 선조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민족이고 이런 뿌리에 대해서 찾으려는 노력이 너무도 부족하고 그런 것을 좀 가질 필요 있지 않나. 그게 실제로 우리 한국이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잖아요. 미래의 세대. 지금 20대, 30대가 그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우리 민족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나중에 이 나라의 중심이 돼야 나라 자체가 어떤 그런 자기들만의 우리만의 그런 민족의 자긍심이 생길 텐데 그런 것이 너무 없어지고 너무 서양의 문물만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강대국들의 그 문화만 받아들인다든지 지금의 음악들도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아이돌 중심으로 간다. 아이돌이나 어떤 전자음악이나 저도 뭐 힙합 음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천편일률적인 그런 문화 자체가 그 헐리우드를 따라가는 영화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이 우리 고유의 이런 문화가 너무 없어지고 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요. 이 중도 유적을 지킴으로 인해서 좀 그걸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맨날 그 식민 지배를 받고 뭐 청나라 무슨 원나라 명나라 그리고 일제 침략을 받고 계속 지배만 받던 그런 민족이 사실은 아니었다. 우리가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의지문덕 장군이나 뭐 광개토대왕도 있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거두고 그 우리를 무서워했던 그런 오랑캐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다시 역사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실제로 맨날 그렇게 침략만 받아온 민족이 아니다. 그런 걸 좀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뭐 공연을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캠트레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약간 음모론으로 치부를 받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게 음모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증거가 너무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도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부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시인가 아니면 클린턴 대통령인가가 그 캠트레일을 왜 뿌리냐 했더니 그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뿌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었는데 대통령 그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을 만큼 실제로 이거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음모론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그런 노래가 있고 그런 공연도 했었고요. 이런 하나하나 좀 우리가 어떤 여지껏 우리를 착취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들을 했던 이 나쁜 이 딥스테이트들에 대한 실체를 저는 알려야 된다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민족과 문화와 이 모든 것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알려나갈 생각이고, 여기 형님들이랑 선배님들이 정말 이렇게 여기는 일교차가 또 커서 막 낮에 비닐하우스 저기 텐트에 들어있으면 굉장히 덥고요. 그리고 밤에는 또 지금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추워요. 일교차가 커서 뭐 사실 힘들죠. 그래서 막 낮에는 더워서 어딜 가도 덥죠. 태양볕 한복판에 있으니까. 밤에는 어딜 가도 춥고. 사실 굉장히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 되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긴 세월 동안 이걸 막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을 다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오셔가지고, 왜냐면은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뭐 아무도 나서질 않으니까 이런 걸 알고 있는 깨어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강원도청에 얘기하고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어디 뭐 법원에 고소를 하고 해도 지금 공사는 중단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에 시일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뭐 청원을 넣고 뭐 고소를 하고 이런 것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진을 치고 이걸 막기 위해서 레고랜드 공사를 지금 굉장히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고,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존경하고, 저도 뭐 힘 닿는 대로 이제 좀 어떻게 힘을 보태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더 깊이 이렇게 하게 됐네요. 저번에 그 차량 이제 6명이 이제 그 차량 통행을 막았다고 이제 경찰서에 연행이 돼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지분들 6분인가 7분이 이렇게 6명이죠. 네. 6명이 이렇게 경찰들에게 현장에서 체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데 1시간 반 정도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 차들이 안 다니던 차들이 갑자기 이렇게 왔는데 다 경찰차만 있는데 그 차를 막았다고. 차가 새벽엔 안 다니거든요, 사실. 근데 공사 차량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700명에 달하는 경찰들이 이 6명을 막 체포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 자, 이것이 정상인지 그것도 참 의문이고요. 이렇게까지 하라고 시킨 것이 누군지. 한 대가 있었어요. 살수차가 있었는데 그 살수차가 처음에는 저희는 공사 차량인 줄 알았는데 이 차가 4시인가 4시 반부터 경찰차 뒤에 주차하고 들어오질 않았어요. 여기로 물대포 진입을 안 했어요. 우리가 시위하기 전에 진입을 안 하다가 우리가 막으니까 그때 진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사차가 아닌 것이죠. 아니 내통한 거지. 안에 공사 차량이었다 하더라도 기획이 된 것이고, 왜냐면 저 차가 경찰차 뒤에서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위 안 하는 동안에 우리가 시위하니까는 딱 진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걸 우리가 막는 것을 이렇게 탄압을 하나? 등기소에 이제 여기 지적도를 떼려고 하니까는 지적도가 안 나오고 등기부 등본도 안 나오고, 여기가 어떤 토지나 도로로 뜨질 않는 거예요. 여기가 왜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뭐 몇 번지가 뜬다라든지 내비를 쳐도 뭐 안 나오고 없어요. 아예 여기 다 사라졌어요. 여기를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영국과 그 100년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그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기 출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국 땅이 아닌 것이죠. 영국의 소유가 돼버린 것이죠. 이 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적도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이거는 땅을 팔아먹었다고 해도 욕을 먹겠는데 공짜로 준 거잖아요. 내준 거잖아요. 이 굉장히
그래서 지금 여기 시하신 분들이 매국노라 이런 얘기도 하는 이유가 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식도가 사라졌어. 예. 그래서 사실 심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상식적이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이 춘천 준도에 와서 운동하신 분들은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때문에 붕괴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고 너무 생업까지 이게 다 때려치고 올 정도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조상들의 묘랑 유적 위에 지금 그 땅을 갖다가 외국한테 넘겨줘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놀이공원을 짓게 한다라는 거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지금 이분들이 뭐 여유가 있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 생계를 다 버리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텐트에서 노숙을 하시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반대 운동을.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를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정말 한마디로 천일공로한 일이지. 예, 천일공로할 예, 일입니다. 공로라는 게 예, 바로 이거네. 예, 이거예요. 예. 이제 그만하죠. 예. 뭐 일단은 제가 뭐 혹시 뭐 더 거의 다 얘기는 한 것 같은데. 네, 거의 다 얘기했어요. 네. 예, 예. 예. 잘 좀 편집해 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네. 좀.